시험 대비 한국사의 모든 것 10분에 끝내는 키워드 한국사 서익환의 끌리는 한국사. 안녕하세요. 끌리는 한국사 서익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노피드입니다. 자, 노피디님 지금 이제 우리가 업로드 되는 시점이 5월 17일? 네. 그 정도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5.18 민주화 운동이죠. 5.18에 대해서 어렴풋이는 조금은 알고 있죠. 네, 아무래도 영화에서도 몇 번 나왔었고,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신군부 세력에 반대해서 시위를 하다가 맞아요. 우리나라 국군에 의해서 그때 그 계엄군들의 작전명이 뭔지 아십니까? 화려한 휴가. 아, 영화로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5.18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이제 어떻게 그 타임라인 위주로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요, 5.18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노피디님이 잘 내려주셨는데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5.18은요, 5월 18일부터 5월 27일 진압당할 때까지 계엄군에 의해서 진압당할 때까지 신군부와 그 다음에 미군 지휘를 받은 계엄군, 여기서 신군부는 전두환 세력들을 얘기하고요. 네. 그리고 미군이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양해 준 거예요. 계엄군한테. 그래서 이제 미군도 관여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신군부, 그 다음에 미군의 지휘를 받은 계엄군의 그 침입에 이렇게 맞선 민주화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가끔요, 이제 어르신들 얘기를 들으면 그러잖아요. 5.18 폭동이다. 이제 북한의 사주를 받았다. 뭐 이런 것들. 그런 얘기를 아직도 믿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많죠. 특히 이제 경상도 일부 쪽에서는 더 많은데요. 그렇게 매도를 당해 왔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97년이 되면서 드디어 이제 5.18 기념일이 제정이 됩니다. 이제 97년에 와서요. 그리고 2001년이 되면 5.18 묘지였거든요. 그냥 네. 5.18 묘지에서 국립 5.18 묘지로 승격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억울함을 약간 덜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18 기록물과 관련된 사항은요, 2011년 5월 25일 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더 앞서서 그 조금 뒤로 가면요, 이 5.18은 1980년에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1987년 6월 민주 항쟁에 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그게 기반이 됐구나. 네. 특히 제가 어렸을 때 뭐 하다가 5.18 공부하다가 들었던 게 뭐 있냐면요, 외국에서 5.18을요 어마어마하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 독일 기자도 있었고 계속 송신을 했기 때문에 보도를 하면서 한국에도 민주주의의 꽃이 피는가, 이런 식으로 명명을 내렸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1980년 5.18 광주 항쟁으로 인해서 지금의 민주화가 뭐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원래 이 연결고리들이잖아요. 우리가 4.19 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신 반대 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5.18, 6월 민주항쟁, 그 다음에 촛불 혁명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불합리한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저항을 해왔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5.18 먼저 배경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배경은요, 12.6입니다. 12.6. 12.6 들어봤나요? 박정희 암살 사건 아니에요? 네. 자, 박정희가 이제 김재규에게 총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박정희 정권 이제 79년이 되면 지지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요, YH 무역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 YH 무역사건을 탄압하면서 이제 결국 부마 항쟁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부산과 마산. 그 이유는 뭐냐면 YH 무역은요, 이제 가발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여공들이 있는데 그냥 직장을 폐쇄해버린 거예요. 돈도 안 주면서. 기숙사에서 다 나가! 그래서 데모를 합니다. 여공들이. 그런데 강경 진압을 해버린 거죠.
박정희 정부에서. 그리고 이제 피를 흘리는 여공들이 당시 야당 신민당 당사로 쫓기면서 막 들어가요. 신민당 총재가 김영삼이었고요. 네. 그래서 김영삼이 격하게 박정희 정권을 비난합니다. 그랬다고 해서 가택연금 시키고요. 국회의원에서 제명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이제 김영삼은요, 그래요. 부산, 경남의 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산과 경남에 알고 보면 이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 그 지역에서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박정희 정부가 가택연금, 그다음에 국회의원 제명시켜버렸기 때문에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게 부마항쟁이 돼요. 그리고 이런 부마항쟁이 이 정신없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때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부산 마산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이거 장난이 아닌 거였죠. 그런데 올라와서 봤더니 박정희는 뭐 하고 있다. 안가에서 술 처먹고 있던 거죠. 한양대 그 뭡니까 연극학과 여학생이랑 심수봉이랑 그다음에 비서실장 김계원 그다음에 경호실장 차지철 요렇게요. 그래서 결국 김재규가 차지철을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박정희를 쏴버리게 된 거죠. 그쵸?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김재규가 덤태기를 씌웁니다. 차지철이 경호실장이 박정희를 죽였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정승화 참모총장이 있었어요. 별 네. 4개짜리. 네. 그래서 지금 국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중앙정보부로 가서 군대를 통제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수방사라고 보시면 돼요. 수방사, 수도방위사령부 지금의 정승화 참모총장이 김재규가 상당히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막 벌벌 행동이? 떨고 옷에 피도 묻어 있고 그래서 정승화가 달랩니다. 야, 군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저쪽으로 가자. 남태령 쪽으로 가자. 지금의 수방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통제하면 된다. 그래서 남태령 쪽으로 옮깁니다. 남태령이 지금의 과천 가기 네. 전이죠. 그래서 옮기고 나서 정승화가 일단 감금을 시켜요. 김재규를 이상하니까. 이때 김계원이 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비서실장이. 그래서 김재규가 죽였다. 그러면서 상황을 지켜봅니다. 정승화도 머리가 막 계속 도는 거죠. 막 이걸 어떡하지. 당시 보안사령관 있죠. 보안사령관이 이제 전두환인데 결국 전두환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책임자가 돼요. 합수부장이 됩니다. 합수부장이 되면서 김재규를 쳐버리고 당연히 박정희를 죽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충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국가 권력이 완전 공백 상태예요. 당시 박정희를 정점으로 해서 경호실장 차지철 그 다음에 김재규 그 다음에 정승화 요렇게만 운영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독재잖아요. 완전히 측근에 의한. 근데 딱 봤더니 차지철, 박정희 다 없어졌고 김재규 내가 날려버렸고 그럼 누구만 남은 거예요? 이제 정승화 참모총장만 남은 거예요. 얘를 제껴야 되겠다. 그래서 전두환 일파들이 결국 정승화 참모총장을 제껴버립니다. 죽였어? 끌어내린 거죠. 별 4개짜리를 별 권력을. 2개짜리들이. 그게 1979년 11.16 이후에 일어난 1979년 12.12 사태가 돼요. 12.12 사태. 12.12 사태. 이때 총격전이 일어나요. 정승화 참모총장을 지키려는 군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끝까지 항복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전두환 일파들이 이겼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누구게 되는 거예요? 그 신군부 손에 놀아난다라는 거예요. 신군부의 대빵이 육사 전두환. 11기 전두환이 되겠죠. 전두환. 자, 그래서 이제 신군부가 12.12 사태로 집권을 했죠. 네. 그러면서 1980년대로 넘어갑니다. 12월 12일이니까 곧 80년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딱 넘어가는데 이제 봄이 되면서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되면서요. 민주화 열풍이 막 샘솟기 시작해요. 그래서 1980년 5월이 되면서 여기저기서 민주화 요구가 불거지게 됩니다.
이거를 뭉뚱그려서 우리는 서울의 봄이라고 얘기해요. 서울의 봄. 네. 봄이라는 게 민주화랑도 연결되는 계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1980년 5월 서울에 봄이 있었다라는 거. 이때는요.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했지만 누가 많이 주도를 했냐면 대학생들이 많이 주도를 합니다. 이 서울의 봄 자체를. 네. 특히나 이제 23개 대학 전국 총학생 회장단이 이끄는 시위가 진짜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군부는 물러가라 뭐 이거야. 그죠? 군인 세력들은 물러가라. 이제 민주화 가자. 이렇게 계속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대통령이 죽었었기 때문에 12.6으로 그렇잖아요. 네. 지금 국가 위기 상황이잖아요. 계엄령이 지금 반포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계엄령. 그때 이후로 계속? 계엄령이 반포되겠지. 국가 위기 상황이니까. 이제 군인들이 막 쫙 깔린 거예요. 전부 신군부 전두환 똘마니들. 이렇게. 그래서 이 서울의 봄에서는요. 대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그걸 외치는 거죠. 전두환 물러가라. 신현확 물러가라. 신현확은 국무총리였어요. 당시 이제 대통령은 최규하 대통령이고 아무 힘이 없었던. 네. 네. 자, 그래서 계속 퇴진 시위를 하게 됩니다. 점점 시위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군부들은요 비상경계태세를 갖춰요. 그리고 이제 클라이막스로 와버린 거예요. 그 클라이막스가 5월 15일입니다.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시위였어요. 서울역 시위? 서울역에 대학생들 23개 그 이상이 다 모인 거예요. 회장단들이 다 모이고 대학생들 다 집결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도 서울역으로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신군부 몰아내자.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그 청와대 쪽으로 가버리자라는 거예요. 아예 올라가서 그냥 없애버리자. 이만큼 모였으니까 그게 5월 15일 날 서울역 시위. 이때 대학생 회장단 그쪽이 주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장단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주축 세력이 아무래도 서울대겠죠.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보통 짱 먹어요. 보통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막말의 대가죠. 현대사에서 심재철. 심재철? 심재철. 세월호도 비하했고 야동도 보고 맞죠? 네, 맞아요. 심재철 맞죠? 국회에서 그 검색하고 야동 검색하고 심재철이었습니다. 걔가 짱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기 때문에 심재철.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 총학생회장도 있었어요. 신계륜. 물론 뭐 쑥대 총학생회장도 있었고요. 신계륜 이 사람은 민주당 국회의원 지금 감옥 가 있죠. 심재철은 아직도 이 새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총리? 이해찬. 이해찬. 이해찬은 서울대 복학생 대표로 들어가 있었고요. 이해찬. 그 다음에 이수성 나중에 막 국무총리하고 그런 놈이잖아요. 이수성. 이 사람은 서울대 학생처장이었어요. 학생처장. 자, 그래서 막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계륜. 이 일파들은요, 가자라는 거예요. 가서 신군부를 완전히 없애버리자. 이제 우리 이 정도 모였으니까 쭉 밀고 들어가면 된다. 라고 주장하고요. 심재철은 반대를 합니다. 안 된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의지를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쯤에서 멈춰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더 들어갔을 경우에는 피해도 많아지고 오히려 더 신군부가 쿠데타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완전 잘못된 판단이네. 잘못된 판단이죠. 그래서 5월 15일 날 서울역 회군을 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서울역 회군이에요. 심재철에 의해서. 그리고 이수성도 서울대 학생처장이었잖아요. 해산을 계속 설득했던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놓고 그냥 해산해버렸어? 네. 그게 심재철이 한 거예요. 이 배신자예요. 그러네. 이렇게. 참 웃기죠. 그리고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5월 15일 날
서울역 회군했잖아요. 음. 5월 16일부터 정상 수업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 아이고, 참. 그래요. 그리고 이게 발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전국 대학생들이요. 그러니까 서울에 회장단들이 모인 거고 각 지역마다 회장단들이 다 모인 거 아니에요. 지방 국립대들도 다 많으니까. 근데 서울에서 치고 올라가고 각 지방에서도 다 일으키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서울 가장 큰 서울 이쪽에서 서울역 회군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도 다 잠잠해버렸고 어디만 일어난 거예요? 광주만. 전라, 남도,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광주만 일어난 거예요. 아, 어떻게 그렇게 광주만. 심재철. 예. 아, 뭐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제 심재철 같은 경우도 고문을 받아요. 어떻게 받냐면요. 그 5.18 나중에 주동자를 찾을 거 아니에요. 신군부가 다 진압하고 나서 우리가 과정을 보겠지만 누구한테 덤태기를 쓰였냐면 김대중이었습니다. 즉 김영삼은 유폐시켜놨죠. 전두환의 입장에선 야당 정치인, 그 다음에 전라도 쪽엔 김대중. 5.18 일으키면서 너 내란 음모다 라고 하면서 내란 음모 사건을 막 조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담했다라고 하면서 이해찬이 주도해서 김대중 내란 음모 이런 것들을 막 그 비화시켰다라고 하고요. 이때 잡혀갑니다. 그 심재철도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그러니까 회군 이후에 5.18 끝나고 나서 네. 6월달에 잡혀가요. 근데 그렇게 고문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문도요. 이제 같은 김대중 내란 음모에 엮인 건데 제일 잔인한 곳으로 갔다 그래요. 따로 신계련은 아마 거기서 변절하지 않았을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해되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헌병단인가 뭐 이런 데 끌고 가서 거기는 예 그러니까 그냥 심재철만 끌고 가가지고 악질적인 고문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거기서 변절했을 것 같아. 예. 그냥 일생을 보면 좀 그렇지만요. 그냥 나머지 행동이 개 같잖아. 심재철은. 그러니까. 네 어쨌든 지금 5.18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광주로 가볼게요. 네. 광주로. 이 광주에서도 계속 시위가 일어나요. 서울의 봄 이후 서울의 봄 있고 광주에서도 계속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광주에서 계속 시위가 일어나는데 5월 14일 날 1980년 5월 14일 날 거리 시위를 하게 됩니다. 대학생들이 주도하면서요. 전남도청 그 다음에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거리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5월 17일 날 잘 기억하셔야 돼요. 5월 17일 날 신군부가 계엄령을 확대합니다. 확대? 더욱더 확대시켜버리는 거야. 전국적으로. 이게 5.17 계엄 확대예요. 그러면 여기에 반발하겠죠. 네. 당연히. 지금 군대가 다 깔렸잖아요. 전국적으로 확대시켜버리니까 이제는 5.17 계엄에 반발을 하면서 또 이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이때 계엄이 확대가 되면서요. 계엄군들이 광주에 주둔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엄군들이 광주만 시위를 하니까 이제. 나머지는 돌아갔잖아요. 정상 수업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17 계엄 확대에 반발해서 시위를 하니까 계엄군들이 쭉 내려와서 주둔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 과정 속에서 전북대학교 학생이 죽는 사건이 터져요. 이세종이라는 학생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열받았겠죠. 광주 학생들이 열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5월 18일 날이 된 거예요. 5월 18일이 되면서 아침이 되면서 이제 전남대 있잖아요. 전남대 학생들이 이제 등교를 합니다. 등교를 하는데 계엄군들이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학교에. 깔려 있어서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등교하는 학생들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소식을 전해들은 학생들은 등교 안 하겠죠. 그래서 어디로 갔냐? 집에 숨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전남도청으로 가는 거예요.
전남도청. 옛날에는요, 시청 앞에, 도청 앞에, 요때, 요런 데 잘 모였잖아요. 네. 그래서 전남도청으로 가서 시위를 합니다. 허나, 지금은요, 그냥 1, 200명 시위였어요. 소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 얼마 안 모이니까 개헌군들이 강경 진압을 해버립니다. 그냥 막 때리고 뭐 피 흘리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장난도 아니었던 거죠. 몽둥이로 막 때렸다며. 몽둥이로 지나가는 사람 막 패버리고 그래서 이제 광주 시민들이 이 얘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전남도청에서 학생들이 많이 맞았다더라. 저 군인들한테. 이게 뭐야? 하면서 광주 시민들이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분노가 이제 쭉 올라오는 거죠. 그죠? 그럼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겠죠. 네. 이제 5월 19일 날이 됩니다. 계엄군들이요 증파가 돼요.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증파가 됐냐면 장갑차랑 헬기를 이끌고 들어옵니다. 이게 5월 19일이에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온 동네방네가 다 계엄군이지 뭐. 장갑차 다 서 있고 이런 식이었어요. 탱크가 그냥 다 들어왔어. 네. 그리고 5월 20날이 되면서 중고등학교 휴교령을 내립니다. 아예 중고등들 나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뭔가 뭐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중고등학생들 나오지 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장갑차랑 헬기 들어왔지. 계엄군은 더 많이 들어왔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민중들은 지금 겁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섭지. 모여서 다시 시위를 하는 거예요. 너네 뭐냐? 도대체 왜 우리를 겁줘? 그러면서 시위하는 모이는 족족 진압봉으로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냥 걸리기만 하면 패버리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제 민중들이 뒤지게 맞은 거예요. 계엄군들한테. 이 과정 속에서 막 끌려가서 성폭행 당했다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죠. 맞아요. 이번에 지금 나왔죠. 그 내용들도 나오고 이 과정이에요. 전부.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소문들도 다 들을 거 아니에요. 또 들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시민들도 막 모였지만 버스, 트럭, 차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차를 쭉 가져와서 차량 시위를 벌입니다. 금남로. 광주의 금남로에 차량 200대가 이제 바리케이트를 이렇게 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량 시위예요. 이거를 또 최루탄부터 시작해서 강경 진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군인들이 시민들이랑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네. 군사작전으로.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20일 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론이라도 조금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광주 MBC 있잖아요.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놈들이 또 엠빙신 이것들. 그래서 가서 불태워버리기도 합니다. 그때도 부역하는 언론인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이 기레기 새끼들. 지금도 많잖아요. 맞아요. 뭐 기사 하나 제대로 못 쓰고 이런 애들. 전국적으로 아예 하나도 안 나서 그때. 안 나왔죠.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MBC에 불을 지르기도 한다라는 거. 자, 이게 5월 20일 상황이에요. 네. 차량 시위대 막 강경 진압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5월 21일 날 되면서요. 더 무서워집니다. 전화가 차단이 돼요. 전화? 시외 전화가 차단이 돼요. 그러니까 광주 밖으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이건 뭐예요? 완전 군사작전이죠. 일단 통신부터 끊는 거지. 완전 고립이네. 고립시켜버립니다. 이게 5월 21일 시외 전화를 차단하고요. 그리고 민중들이 아침에 나와 봤더니 전화는 안 돼. 시외 전화 안 돼. 봤더니 시신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 거죠. 20날 강경 진압을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시신들 막 보니까 막 비참하게 막 이렇게 장난도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전남도청에 집결을 합니다. 시민들이다. 그러니까 도청시청이 사람들 모이는 곳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전남도청에 이제 딱 집결을 해서 시위를 하는데 또 계엄군들이 난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뭐 헬기 동원해서 막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5월 21일부터는요. 피해자들이 사상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뭐가 없고요. 그 뭐 피 모자라다고 하면요. 다 사람들이 누워서 이제 뽑고 그다음 병원이 완전 포화 상태였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광주 시민들이 안 되겠다. 우리도 무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찰서를 습격합니다. 경찰서도 습격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시아 자동차 그쪽에 들어가서 이제 장갑차 뭐 일부 그런 것들도 가져와요. 무기들을 탈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무장을 합니다. 그들을 스스로 시민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민군. 그래서 시민군을 딱 조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네. 우리는 전부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네. 그래서 총기는 다 다룰 수 있고, 그래서 이제는 시민군 대 계엄군 싸움이 된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총격전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총알이 박혀 있는 건물들이 있다면서요. 맞아요. 헬기에서 발포한 음. 전쟁이지 뭐.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시민군과 계엄군이 계속 싸우는데 5월 21일 날 겨우겨우 막아내요. 계엄군이 철수를 합니다. 광주 한복판에서 도심에서 철수를 하는 거예요. 5월 21일 날. 네. 자, 그러면 이제 5월 21일부터는요. 완전히 단절이죠. 광주만 남아 있는 거예요. 다 둘러싼 거예요. 계엄군들은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한다. 5월 21일부터는. 다만 광주 도심에서만 전남 도청에서만 빠진 거예요. 아니, 그 주변만 둘러싸버린 거예요. 있는구나. 5월 21일부터. 그리고요, 이제 그 5월 21일 이후는 이제 약간 계엄군이 살짝 빠졌기 때문에 평온한 감도 좀 오죠. 근데 먹을 것도 없잖아. 외부와는 단절이 됐고, 이때 자치 정부처럼 꾸려나갑니다. 무정부 사태였어, 광주는. 정부가 없잖아요, 지금. 버림받았지. 버림받았고. 그런데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사람들이 집에 있는 거를 소뚜껑 다 밖으로 나와가지고 주먹밥 만들고 해가지고 다 나눠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 모자라면 가서 막 헌혈해주고 서로 돕는 거예요. 자급자족이네. 자급자족. 만약에 일반적인 국가였다면 이거는 약탈 방화 장난 아니었어요. 그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방 직후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무정부이지만 되게 조직적으로 서로를 보호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오케이.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진짜 훌륭하네. 네,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26일 그 당일까지요. 이제 시민자치 하고요. 그 다음에 시신 같은 것도 수습을 합니다. 이 현장을 수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남도청에 또 일부 모여서 걸기 대회를 하는 거죠. 물러가라, 이게 뭐 하는 거냐. 걸기 대회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6일이 됩니다. 26일 새벽. 26일 새벽 되면서 시내 전화가 끊겨요. 뭔가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예 통신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때는 시외 전화를 끊어버린 거고 5월 21일 날은 5월 26일 날은 시내 전화를 끊어버린다. 그리고 탱크를 앞세워서, 그러니까 장갑차를 앞세워서 밀고 들어옵니다. 도청으로. 시위를, 그러니까 강경 진압하기 위해서 밀고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요, 우리도 시민군들도 무장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진짜 희생이 많았어요. 그런데 겨우겨우 막아냅니다. 5월 26일 날은요. 막았어. 26일은. 겨우겨우. 그런데 5월 27일 새벽에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군사작전이라니까 새벽에 들어오고 전화 끊고 막 이런 것들은 5월 27일 날 새벽에 계엄군들이 다시 침입을 해서 도청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진압이 당한 거예요. 이때 5월 27일 날 전남도청에서 끝까지 사수하던 분들
희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 대변인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윤상원 씨도 여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5월 27일 날이에요. 그러면 5월 27일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 광주가 끝나버린 거예요. 끝났죠? 5월 31일이 되면서 전두환이 국보위를 만듭니다. 국보위? 자기 단체야. 그러니까 박정희가 5.16 이후에 만들었던 국가재건 최고회의랑 같은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자기가 맡으려고 이제 만들었구나. 국보위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5월 31일 날 국보위를 통해서 이제 정책을 펴나가는 거예요. 펴나가는 거죠. 전두환이. 그래서 언론 통폐합, 뭐 과외 금지, 삼천교육대 만들고 다 잡아가고 이런 게 국보위가 했던 활동입니다. 그리고 8월 달이 되면서 8월 달에 최규하가 대통령이었죠. 물러나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국회가 뽑은 거지? 아니,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유신헌법 시기에 만들어진 대통령 선거인단이라고 보면 돼요. 팬클럽이야. 여기서 막 99% 나와. 박정희 혼자 출마를 해서 막 99% 이렇게 나와요. 팬클럽 갖다 놓고 대통령 선거하는 거죠. 그게 통일주체 국민회의예요. 여기서 이제 전두환이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전두환은요, 좀 거시기 했던 거예요. 뭐냐면, 유신헌법으로 지금 당선이 된 거거든?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박정희에 대한 잔재를 청산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신헌법을 던져버려요. 바꿔요. 그래서 새로운 헌법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헌법이 7년 간선제였어. 7년 간선제. 네, 7년 간선제. 어디서 뽑느냐?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뽑아요. 여기에 전두환이 출마하니까 또 당선이 된 거죠. 되네. 그래서 81년 2월 달에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전두환이 일반 헌법으로 7년 단임제로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은요, 2번 당선되는 거예요. 하나는 통일주체 국민회의 유신헌법으로. 그 다음에 유신 없애고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또 한 번 당선이 됩니다. 81년 2월. 네. 그럼 언제까지가 임기를? 88년 2월까지가 임기가 돼요. 7년이니까. 7년 단임제. 그 과정에서 87년에 있었던 게 6월 항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현행 5년 단임제 9차 개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자, 요게 이제 5.18이에요. 5.18. 그리고요, 이제 죄 지은 것들은 벌 받아야 되겠죠. 네. 근데 아직도 저렇게 뻔뻔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죠? 아까 노피디 뭐라 그랬지? 자서전? 비방록인가 그거. 회고록. 아직도 핑계를 대고 있는 거. 자기는 발포 명령 한 적 없다. 근데 문서에서 밝혀졌다면서요. 밝혀졌어요. 네, 미군 그 문서에서 미국이 허락했다. 미국이 허락한 거, 지가 발표하고, 헬기 동원하고, 아유, 네. 자, 그래서 이제 걔네들은요 이렇게 됩니다. 95년에 5.18 학살자 처벌 특별법이 제정이 됩니다. 95년에 김영삼 때. 95년에 자, 그렇게 하면서요, 이제 96년에 재판을 받아요. 전두환, 노태우 등 허화평 이런 애들 전부 재판을 받으면서 대법원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 그 다음에 노태우는 17년을 확정시킵니다. 근데 사면 받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왜 사면을 해줬대? 근데 그건 김대중 당선인의 의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IMF로 힘든 시기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일으켜야 되는데
한번 통합해서 으쌰으쌰 해보자. 뭐 좋은 의미였어. 근데 이때 벌을 안 받아 사면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 있는 두 대통령이 그것만 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사면 될. 나 사면 되겠지. 그럼 나라가 더 어려워야 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뭐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양아치들이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나오고 있지, 지금. 예,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벌 받을 거는 확실히 받고 만기 출소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뻔뻔한 인간들이 또 나오지. 또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자, 요게 5.18 광주민주화 운동이 됩니다. 아,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지만 그 5월 27일 날 전남도청에서 학생 대변인 윤상원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5.18 하면은 떠올려지는 노래가 있죠. 임을 위한 행진곡. 행진곡. 노피디 세들은 좀 모르려나? 저는 들어봤어요? 학교 다닐 때? 저는 학교 다닐 때 못 들어봤어요. 저희 이제 학교 다닐 때는요. 1학년 때 딱 들어가잖아. 그럼 과방에 들어가잖아요. 전 뭐 또 사학과니까 그럴 수도 있어. 노피디는 경영학과니까. 좀 분위기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시위 이런 거 안 했어. 학교 다닐 때. 근데 이제 과방에 딱 들어가면 형들이 딱 기타를 딱 들고 있어요. 똥폼은 또 다 잡아가지고 막 딱 잡아가지고 야 앉아. 그러면서 민중가요 책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타를 치면서 배웠어. 그래서 임을 위한 행진곡도 거기서 배우고. 가장 유명한 노래 있잖아. 또 민중가요. 바위처럼 같은 건 알잖아요. 네. 그래서 마임 아시죠? 마임. 마임? 그 몸으로 이렇게 단체 하는 거? 율동하는 거 그런 것들도 맨날 과방에서 그렇게 하면서 많이 놀았었는데 그게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기념 노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되게 슬픈 노래잖아요. 영혼 결혼식 노래죠. 영혼 결혼식? 네. 왜 그 이제 혼인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죽게 되면 그 남아있는 가족들이 또 이제 짝을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게 영혼 결혼식인데 윤상원과 그 다음에 1978년에 전남대학생 이제 박기순 야학운동을 주로 했던 박기순과 영혼 결혼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거든요. 78년에. 둘 다. 그리고 80년에 윤상원 또 죽었고 그래서 이제 영혼 결혼식 노래로 황석영이 작사하고요. 아, 작사는 백기환이 하고 그거를 황석영이 그 개사했. 개사한 거죠. 네. 그러니까 작사지. 황석영, 그다음에 김종률, 곡해서 이제 불려지게 된 거죠. 그게 82년부터. 근데 요걸 가지고도 말이 많았어요. 합창을 해야 된다, 재창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이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MB 때나 박근혜 때는 합창을 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재창입니다. 합창은 거기서 따로 사람을 불러서 합창단이 오는 거죠. 합창단이 하는 거고 재창은 거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주도하는 사람 없이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5.18 유족들은 전부 재창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특히나 이제 박근혜 때는 합창을 하게 했잖아요. MB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무용단 불러가지고 그 배경음악으로 그냥 나오게 하고 그랬다. 그리고 이제 또 그 5.18 기념 생중계 직전에 부르게 하고.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놈들은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뭐라고 해야죠? 인간에 대한 그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가 없는 놈들이에요. 이놈들은. 도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역사도 모르는 새끼들이고. 네, 이게 5.18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 5.18 관련 사진 혹은 기록을 보면은요, 관이 왔잖아요. 관이 있고, 그럼 거기에서 이제 자기 자식을 잃은 이제 유가족 혹은 이제 부모들,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애달게 울고 있는데 일베 새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베 놈들이
몹쓸 아, 택배 왔다고. 택배 왔다. 그러니까 그런 놈들은 좀요 벌 좀 줬으면 좋겠어요. 원래 그런 벌 줬죠, 그때? 혐오 표현 하면은 그게 벌 줘야 되잖아. 벌을 줘야 돼요. 어.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러지 않았나? 그 5.18 유족들이 고소를 해서 뭐 싹싹 빌었다. 제발 좀 그 패러디 할 게 따로 있지. 그니까. 그러니까 인간과 관련된 사람과 관련된 것은 패러디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이렇게 안타깝게 희생당하신 분들을 그렇게 모욕을 한다는 게 맞아요. 말도 안 돼, 진짜. 네. 자, 5.18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5.18에 대해서 진짜 자세하게 해주셨네요.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전 또 다시 생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죠. 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